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문화TV 한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이 새 정부가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 정책 수혜주들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한 6개월 정도 정책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폭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린, 그래서 풍력 발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경협주들이 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참 한 6개월 정도는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만큼 또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장에서는 상승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이미 급등한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이미 많이 급등한 거 보게 되면 건설주, 원전 이 두 개가 많이 올라왔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정책이 바뀌고 급등하는 것들은 예측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됐습니다. 이 둘이 이제 맞져 떨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과학기술 쪽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육성하겠냐. 여기서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겠다. 또는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이제 6개월 정도는 이쪽 라인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분석해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뭐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 발부들이 이제 원전 복귀, 그다음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디지털 정책, 그리고 방위 산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예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의원도 과학정보통신 정책, 그리고 부처 조직 개편 내세웠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쪽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로봇, 그리고 AI,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 산업계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게 제일 절실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산업계에서 AI하고 이쪽에 대한 투자, 이게 1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AI라든가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철수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오픈베이스가 있고요. 오픈베이스는 이제 네트워킹 솔루션 통합 관리. 자,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공약 1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 AI 포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모든 이제 행정부서를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알아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 이게 바로 마이 AI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포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픈베이스는 네트워크 솔루션 통합 관리 업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치고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링네트, 그리고 과학 관련해서는 대한과학, 기초과학이라든가 과학연구라든가, 이 대한과학은 과학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넷이라는 업체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분사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XM. 네, XM은 지금 기술적으로
저항권에 와 있기 때문에 썩 권하고 싶은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액션을 보시게 되면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저항권에 살짝 붙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쉽지는 않은 그런 자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줌인터넷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포털 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본다면 데이터 솔루션 이 업체가 대장이다입니다. 대장주를 하나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떤 테마주가 처음 발생할 때는 대장주는 일단 먼저 잡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후발주를 잡던가 말던가 하는 것이지 대장주가 가야 후발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 솔루션은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저항선을 지금 세 번째 이후에 돌파 하나 둘 셋 네 번째 돌파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데이터 솔루션도 상당히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쪽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들 지금 저항에 밀려 있어요. AP 위성도 그렇고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항공우주청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 한국우주인 고산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면은 또 6월 달에 또 누리호 2호 발사가 있고 그리고 8월 달에 달 탐사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게 좀 아쉽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세트레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도 이렇게 뭔가 좀 기술적인 흐름도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세트레가이 뭐 세트레가이 정도는 요 정도 여기까지는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인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이 대세가 꺾여 있어요. 빨간색 선이 꺾여 있다라는 하락으로. 그러면 이거는 크게 못 가고 이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노코 얼마 전에 제노코라는 업체도 위성 업체인데요. 무상전자를 하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제 바닥을 치면서 조금 반등하려고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 그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로봇.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올해 내내 보여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 산업을 통틀어 봤을 때 성장 초기에 들어온 섹터 중에서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섹터들은 로봇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근데 로보라던가 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브리봇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성이 로봇에 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유전 로봇이라던가 뭐 에브리봇이라던가 급등하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유망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만약에 삼성이 인수를 한다면은 이런 쪽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어설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한국에서 최초 유일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기업이고 사족 보행 로봇 여기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협업 로봇 그리고 유일하게 이 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통합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는 보면 로봇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업체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감속기라든가 뭐 모듈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제가 볼 때는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하락의 마무리를 끝나고 이제 첫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 눌림 나오고 이제 2파동이 시작되는 과정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2파동으로 갈 겁니다. 절대 잔파도를 타지 마시고 원래 이렇게 산업이 바뀔 때 만약에 예전에 2차 전지다라고 하면 그런 성장 초기에 왔던 산업들은 보통 뭐 몇 배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소탐대질 하시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도 조금 올라왔었습니다. 유비케어, 인필니테스케어, 그러니까 마이 AI 포탈, 요거를 접목했을 때 원격 의료가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원격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성정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좀 힘들 것 같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에서 본다라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쪽이에요. 의료 AI 그리고 의료 그 데이터, 의료 마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3분의 1토막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느낄 건 뭐냐면요. 신규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들은 초창기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기업 가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기관놈들이 2배 정도 높게 가격을 형성시켜서 팔아먹기 때문에 신규주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은 충분히 받지 않았느냐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기형의 끝자락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량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번 정권에 좀 봐야 될 부분이죠.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가상화폐 육성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본다라면 디지털 화폐 우리나라에서는 한네트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인데요. AI 빅데이터 관련 종목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앞에 거는 뭐 몇 개만 딱 중요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XM이 들어가지만 XM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주가가 부담되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트나인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우리 빅데이터의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비트나인 최근에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요. 신규주예요. 그래서 신규주라서 이제 락업 물량 해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락업 물량이 풀리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다시 신고가를 뚫으러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생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세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미세하이텍은 정부기관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만 본다라면 이번 정권의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세하이텍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보시면 쫙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쫙 올라왔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정고점, 이 대량 거래가 수반됐던 이 부분을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때 시장에 비해서 지금 시장의 체질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까지의 반등 여력만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플리토 뭐 대표적인 AI 우리 번역 프로그램 되겠죠. 번역 프로그램 플랫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스스로 번역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플리토라는 업체도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주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I의 최대 수혜주는 그럼 누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단연 마인즈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인즈랩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마인즈랩이라는 업체는요, 주가도 많이 충분히 빠져왔었고, 이번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마인즈랩은 우리 AI 아나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AI 콜센터, 뭐 챗봇, 뭐 이런 부분입니다. 즉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AI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냥 저는 머지않아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치고 올릴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 고점도 뚫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즈랩 이렇게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아직 그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부분, 이 테마 자체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예요. 아직 정권 교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반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변화, 주식을 할 때는 처음에 발생하는 변화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책주들 첫 테마는 높아도 일단 잡아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이번에도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 아마도 향후에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뭐 이 데이터 쪽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장이다라는 거, AI의 대장은 마인즈랩이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에서 저는 대장주는 아닙니다. 레인보우가 현재 대장주는 아니지만 향후에 기대 수익률로 측면에서 본다라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3,800억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장 좋은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크고 기업 가치가 크다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로보나 이런 종목들처럼 막 아주 완벽한 탄력 있게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아주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한번 볼게요. 시장을 보시게 되면 어렵습니다. 뭐 오늘 어제 올라는 옵니다만은 제가 얼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이고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 것은 FOMC에서 금리가 0.25%로 끝났다는 거. 얼마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부터 뭐 0.25% 이상 하지 않을 거다. 제가 예고해 드렸고 만약에 올린다면 5월 달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당분간은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2820선까지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걸 돌파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웅집됐던 이 매수세가 좀 단기적으로 폭발하면서 3,000포인트 근처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때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근,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왔네요.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힘이 조금 더 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좀 돌파구가 나올지,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현재로 협상이 진전은 있지만 당장에 휴전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다. 푸틴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푸틴은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토 가입 안 하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푸틴의 대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최대한 더 지지 끌고 정말 아사하기 전까지 지지 끌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푸틴이 패배를 한다는 것은 뭐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게 목표였던 것보다 작을 경우가 패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왕따에다가 제재에다가 뭐 국민들의 그 온갖 대패죠. 그렇다면 시진핑도 앞으로 당분간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좋은 쪽으로 방향이 가기를 기대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도움 됐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